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형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마음 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얘기인데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야, 나 이상한 걸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슬프지가 않아. 아니, 오히려 후련하다고 해야 하나.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두 분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자기 맘 이해해. 자기 부모님께서 자기랑 친형을 그렇게 차별 대우하셨다면서 집이랑 연락 끊고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 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라도 마음 편하게 살자.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 형한테 요즘 자꾸 연락이 와. 부모님 돌아가셨고 이제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형이랑 나 둘뿐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연 끊고 살면 안 된다면서 말야. 자기랑 아주버님의 관계는 어땠어? 모르겠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엄마랑 아버지는 언제나 형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날 깎아내렸는데 그때마다 형은 몰랐던 건지 무시했던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형은 무심한 성격이거든. 아주버님이 정말 모르셨을까? 아주버님은 지금 뭐 하면서 살고 계셔? 형은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결국 변호사가 됐대. 결혼하고 우리 애랑 나이 비슷한 딸도 있고. 그럼 우리 승아한테 사촌 언니가 생기는 거네? 맞아. 승아한테는 친척들과의 교류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면서 가족들과 연 끊고 살아온 건 아닌가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 아주버님이랑 다시 연락할지 말지는 자기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나랑 승아는 어느 쪽이든 당신 결정을 지지할 테니까.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아주버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얼버무렸습니다. 저희는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상권에서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수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남편은 친하지 않은 지인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오픈하는 것을 항상 꺼려했고 아주버님에게도 아는 형님의 식당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던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만나 식사를 했고 저는 아주버님의 부인인 형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서, 우리 그때 만났을 때 말야. 동서 입으로 그랬지?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 꼼꼼한 편이라고. 네, 그런 편인데 요즘은 워낙 바빠서 계획하려고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동서가 뭐가 바빠?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승아 키우느라 바빠서요. 애는 동서만 키우나 유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두 가족 모두 모여서 태국 여행 가는 거 어때? 태국 여행이요? 승아는 아직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지? 동서네가 아무리 벌이가 적고 해외 경험이 없다고는 해도 승아는 다르잖아. 이제 막 커가는 애한테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한다고. 동서네는 해외 거의 안 가봤을 테니 셋만 가기는 무리일 거고 우리랑 같이 가자. 승아 데리고 나간 적은 없지만 저도 해외 가봤어요. 그런 쪽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럼 다행이네. 그이가 변호사라 너무 바빠서 3박 4일 정도 빠듯하게 시간 낼 수 있을 듯 하니까. 동서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 좀 짜봐. 제가요? 그런 거 좋아한다며. 좋아하는 거 하게 해준다는데 왜 그렇게 놀라? 여행 경비랑 동선 같은 것도 세세하게 짜봐. 동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는 그걸로 판단할 테니까. 아, 저도 요즘 시간이 없어서요. 동서, 그동안 우리 두 가족 관계가 소원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엄연한 가족이야. 가족들끼리는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어. 동서가 내 앞에서 괜히 바쁜 사람인 척 할 때마다 내 맘이 안 좋아. 바쁜 척한 건 아니고 진짜 바빠서 그래요. 정말로 그럴 필요 없대도. 내 앞에서 바쁜 척 안 해도 동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자고. 그럼 이번 거는 부탁 좀 할게. 다음 주 안에 계획표 보내줘. 저는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마침 승아가 비행기 타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해서 가족 여행을 핑계 삼아 가게 일을 잠시 쉬고 태국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가족여행 계획표를 작성해서 형님께 보내드렸고 형님은 그걸 보고서는 너무 좋아하시더니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형님, 저희 이제 슬슬 비행기표 사야 하지 않을까요? 동서,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이미 태국 다녀왔어. 네?
저한테는 분명히 저희 두 가족 다 함께 가는 가족여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동서가 고른 숙소가 너무 허접해서 말야. 최상급 호텔로 예약해서 우리끼리 다녀왔어. 동서한테 말하면 부담될까봐 미리 말 못한 거니까 이해해. 우리는 그 정도 호텔 숙박할 재력이 되지만 동선에는 안 될 게 뻔한데 어떻게 말하겠어. 그럼 제가 드린 계획표는 그대로 사용하셨고요? 당연하지. 계획표 잘 짰더라.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로 꼼꼼한 면이 있어서 내가 덕을 좀 봤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번 일로 삐진 건 아니지? 삐지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네요. 가족끼리 왜 그래? 이럴 때 돕고 지내는 게 가족이지. 우리 다음 휴가 때는 하와이 다녀올 건데 그때도 동서가 계획표 짜주라. 그때는 동서네 가족한테 같이 가자고 안 할 테니까 호텔은 최고급으로 꼭 넣어줘. 알았지? 형님은 저희를 배려해서 저희한테 말도 없이 최고급 호텔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지만 그게 배려가 아니란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자기네들은 잘 살고 저희는 어렵게 살고 있으니 이 정도 수준 차이 나는 건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집에서 논다는 이유로 저를 봄으로 부려먹으려는 시도까지 하려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식당에서 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도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해왔습니다. 형님, 왜 자꾸 저희 집에 아윤이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제 변호사 와이프들 모임이 있었어. 갑자기 잡힌 모임이라 아윤이 보낸 거니까 동서가 이해해. 아참, 변호사 와이프 모임이라고 해서 너무 오해하지는 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여자들 모임 아니니까. 우리 미래를 발전적으로 그려가는 와이프들 모임이라 빠질 수가 없었어. 형님네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있잖아요. 그분이 평소에 아윤이 돌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희 집까지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말야, 아윤이가 동선의 집밥만 먹으면 아토피가 좋아지거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보냈어. 그럼 아윤이 아토피 고치려고 저희 집에 보냈다는 말씀이세요? 형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굉장히 바빠요. 그런 이유로 저희 집에 아윤이 보내는 거 다시는 허락 못해요. 동서가 뭐가 바빠? 서방님은 식당 관리를 하고 동서는 집에서 논다며. 저도 이번에 일 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보면 나가서 돈 1,000만 원씩 버는 줄 알겠네. 도대체 동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나도 좀 드러나 보자. 그게 아무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저한테 그런 일로 아윤이 보내거나 갑작스럽게 아이 봐달라는 부탁하지 마세요. 알겠어. 앞으로 아윤이 보내는 일은 하지 않을게. 그럼 동서가 3일에 한 번씩 우리 집으로 반찬 배달 좀 해주라. 네? 내가 변호사 남편 내조 하느라 사실 요리 배울 시간이 없었어. 아윤이가 그러는데 동서 음식 솜씨가 굉장하다던데? 동서네 찾아가는 건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 그 대신 반찬만 보내줘. 제가 형님네 식모도 아니고 어떻게 3일에 한 번씩 반찬을 보내드려요. 형님 돈 많으시다면서요.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사드세요. 사 먹는 건 그런 맛이 안 난다고. 아윤이가 동선에 음식만 찾는 걸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거야. 게다가 아토피도 좋아졌고 말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상부상조하자. 재료비로 10만 원 정도 매달 보내주면 충분하겠지?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10만 원 주고 3일에 한 번씩 반찬 보내라는 소리가 나오세요? 다시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형님은 저를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저한테 시키면서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을 시작했다는 거짓 핑계를 대면서 형님과 멀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원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실은 절대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 나 어제 동서 봤어. 저를요? 어디서요? 땡땡 식당에서. 친구 만나러 오랜만에 그 동네 갔다가 동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동서, 사는 게 그 정도로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것뿐이에요. 보니까 식당이랑 홀이랑 왔다 갔다 하던데 정확히 하는 일이 뭐야? 홀서빙? 설거지? 이것저것 해요. 제가 하는 일이니까 관심 안 두셔도 돼요. 동서랑 내가 남이야? 어떻게 관심을 안 가져? 동서가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는데 말야.
동서가 이 얘기 듣고 감동받아서 쓰러지지 않을까 모르겠네. 무슨 말씀인데요?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힘들잖아. 그치? 힘든 일 그만하고 우리 집 와서 편하게 일해. 마침 일하는 아줌마도 그만둬서 우리 집 파출부 할 사람이 필요했거든. 동서가 와서 일해주면 딱일 것 같아. 저보고 형님네 집에 가서 파출부로 일하라고요? 돈은 거기 받는 거 2배로 줄게. 거기서 월 50은 받아? 우리 집에서 일하면 100만 원은 넘게 줄 테니까 동선의 살림도 필 거고, 동서가 만든 음식 먹으면 아윤이 아토피도 좋아질 거니까 일석이조잖아. 어때? 감동이지? 형님, 여기서 받는 돈의 2배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참 착해서 탈이야.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서한테 이렇게 퍼주게 된다니까. 감사해요, 형님. 제 월급은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을게요. 말 나온 김에 계약서도 쓸까요? 5천만 원? 농담이 과하네, 동서. 동서가 거기서 그릇 닦는 일 하면서 2,500만 원이라도 받는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월급은 아니고요. 제가 사장이거든요. 월 수입 그 정도 되는데 2배 주신다니까 5천만 원 받아야죠. 동서가 거기 사장이라고? 거기 그 근방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남편이랑 저랑 그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형님한테는 제대로 말씀 못 드리고 얼버무렸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말씀드리게 됐네요. 어머, 그게 사실이야? 동선의 수입이 월 2,500만 원? 집도 작고 승아 입고 다니는 옷도 죄다 시장 옷이어서 거지처럼 사는 줄 알았더니. 저는 형님이랑 다르게 돈 자랑도 안 하고 검소하게 사는 편이어서요. 형님은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돈 없어 보인다고 저를 그렇게 무시하셨잖아요. 형님네 파출부로 일하라니 해도 너무하지 않으세요? 동서, 그건 말야. 동서가 짠해 보여서 그런 거지. 정말 짠해 보여서 그랬던 거면 그런 식이 아니라 다르게 도와주셨겠죠. 매번 사사건건 형님네가 저희보다 잘 산다고 말하면서 저 깔아뭉개던 거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족이잖아. 아무리 가족이어도 다들 얼굴 보고 하하호 하면서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형님이랑 연락할 자신이 없네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하면서 형님네로 찾아가 불같이 화를 냈고 그날 저희와 형님 가족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나중에 저희 딸인 승아에게 물어보니 형님네 아이랑 있는 게 싫고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끝마다 옷 브랜드로 승아를 무시해서 어린 마음에도 적잖이 상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형님네와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형 말야, 이혼했대. 이혼이라니? 형님이 성격이 이상하긴 했어도 아주버님이랑은 잘 살고 있었잖아. 형수님이 잘난 척하는 걸 워낙 좋아했잖아. 항상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그러더니 기어이 사고를 쳤나 봐. 형의 상사한테도 꼬리를 쳐서 직장이 한바탕 뒤집어지고 결국 이혼했대. 변호사 와이프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더니 결국 집가 판 무덤에 들어간 거네. 더 잘 나가는 변호사 꼬셔서 갈아타려다가 아주버님이랑 이혼하게 된 거니까. 양육권도 형이 다 가져왔고, 형수님은 맨몸으로 친정 가서 지내나 보더라고. 내가 누구 인생을 판단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 인생도 참 짠하다. 형님은 그렇게 아주버님과 이혼하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북같이 화냈을 때 형님이 정신을 차렸다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남편이랑 둘이 술 한잔 할 때마다 형님 얘기를 가끔 합니다.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는 몰라도 부디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범수야, 일 끝났어? 오늘은 집 같이 가자. 아, 희민씨, 미안한데 나 선약 있어. 뭐야? 진짜? 그래도 내가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좀 안 돼? 뭐가? 뭐야, 사람이 왜 이리 두네? 연애 안 해봤어? 뭐? 아니면 나랑 같이 가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 그러지 않아도 돼. 딱딱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둘만 있을 때는 편하게 불러도 괜찮아. 뭐라는 거야? 동기끼리 사내 연애하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잖아. 연애? 오늘이 우리 사귄 지 2주 되는 기념일이잖아. 에?
뭐 남자들이 원래 기념일 잘 안 챙기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해해줄게. 아니, 무슨 소리야? 이해해준대도.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왜 희민 씨랑 사귄다는 건데? 어? 난 애초에 유부남이고 애도 있다고. 뭐? 그럼 나 가지고 논 거야? 아니, 난 딱히 고백한 적도 없고 연애 감정을 가진 적도 없어. 나는 입사하기 1년 전부터 유부남이었다고. 말도 안 돼. 근데 난 희민 씨랑 업무 얘기밖에 한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그런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학창 시절부터 사귀어서 결혼한 우리 와이프밖에 몰라. 그니까 이상한 소리 좀 안 해줬으면 좋겠네. 말도 안 돼. 이런 거 진짜 곤란해. 앞으로는 업무 외에는 최대한 연락도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름도 그냥 막 부르는 것도 좀 그래. 범수 씨라고 부르는 게 예의 아닌가 싶네. 아니 왜? 범수야, 잠깐 괜찮아? 뭔데?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는 희민 씨랑 사귀는 사이 아니야.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를 부를 때는 범수 말고 씨까지 붙여달라고 부탁했었잖아. 그런 말 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네가 자꾸 그렇게 나와서 나 남친까지 만들었다고. 그렇구나. 심지어 이미 꽤 깊은 관계야. 잘 됐네. 행복한 연애하길 바래. 뭐? 아니 잠깐만, 왜 질투를 안 해? 내가 왜?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넘어가게 생겼잖아. 도로 빼앗아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딱히? 왜? 애초에 나는 희민 씨한테 연애 감정이 없다니까? 용건은 끝났어? 헐. 그럼 난 먼저 간다. 고생 많았어. 범수 씨, 큰일 났어. 박 주임님, 무슨 일 있나요? 범수 씨, 지금 외근 나가 있지? 네, 이제 곧 회사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아직 오지 말라고 부장님이 전해달래. 왜죠? 희민 씨가 사고를 쳤거든. 희민 씨요? 정 과장님이랑 그런 사이였나 봐. 에? 정 과장님 이미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근데 이게 정 과장님 아내분한테 둘의 관계가 들켰는지 방금 전에 아내분이 희민이라는 애가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셔서 지금 부장님이 3층 회의실에서 얘기를 듣는 중이야. 그럼 정 과장님이랑 희민 씨는요? 정 과장님은 바로 인정하고 복도에서 아내분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비셨어. 그리고 4층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희민 씨는 도망 나가서 2층 재고관리실에 틀어박혀 있어. 그 안에서 난리를 치면서 물건들을 다 박살낸 것 같아. 도망치는 와중에 납품 예정이었던 물건도 부수는 바람에 이대로 가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참사네요. 그리고 자꾸 범수 씨 이름을 부르더라. 네? 아유, 걱정 마. 다들 사정은 눈치채고 있으니까. 희민 씨가 자꾸 들이대는 거 다들 알고 있거든. 범수 씨도 그것 때문에 부장님한테 몇 번이나 상의했었잖아. 네. 하여튼 그렇게 됐고 괜히 골치 아픈 일 생길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니까 밖에서 시간 좀 보내다가 오라고 부장님이 말씀하셨어. 네, 알겠습니다. 범수 씨도 참 힘들겠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다시 연락하든가 할게. 네, 괜히 죄송합니다. 범수야, 너무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은 거야? 뭐? 네 여자친구가 회사 잘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것저것 부수는 바람에 변상금만 2천만 원 청구당했고 정 과장님 아내한테도 3천만 원이나 위자료 청구당했다고. 그런데도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뭐? 애초에 말이야, 정 과장님이 유부남인 거 알면서 괜히 들이대는 바람에 그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를 남자친구 취급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그건 네가 나를 너무 소홀히 대해서 질투심 유발하려고 그런 거잖아. 뭐라고? 처자식이 있으면 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자각하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남자친구를 만든 거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래? 그딴 이유로 정 과장님이랑 만난 거라고? 맞아. 들키는 바람에 좀 골치 아프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좀 깨달았지? 그니까 이제 얼른 이혼해. 나도 마침 회사도 잘렸고 전업주부하면 딱 되겠네. 나랑 결혼하면 엄청 행복할걸? 둘이서 멋진 가정 꾸려보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고작 착각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착각이라니, 이게 무슨 착각이야?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희민 씨한테 연애 감정을 가진 적이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아니,
분명 입사하고 처음 나갔던 부서 회식 자리에서 둘이 눈 마주쳐서 깜짝 놀랐던 그때 있었잖아. 뭐? 뭔 소리야? 서로 눈 마주친 순간 느꼈던 사랑의 감정을 잊었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 난 그 회식 자리에 아내랑 아들이 아파서 빨리 집에 가는 바람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뭐? 말도 안 돼. 꿈 꿨거나 뭐 사람 착각한 거 아니야? 거짓말이지? 가서 정 과장님한테 물어보던가. 회식에 참가 못하는 이유를 정 과장님한테 카톡으로 전한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진짜? 이제 연락 좀 그만해. 잠깐만. 차단할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유부남인 정 과장님을 남자친구로 만들어버린 희민씨. 제 질투를 유발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저는 그녀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짓이었습니다. 게다가 정 과장님도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이 판명되어 해고되었는데 아내분과 이혼한 후에 희민씨에게 집착하는 바람에 위자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그녀와 결혼하고 자신의 부모까지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엄하기로 유명한 분들이라 정 과장님 본가 근처에 사는 동료가 하는 말에 따르면 그 집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 버티는 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한 착각이 불러일으킨 대참사를 보고 있자니 저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